오늘은 미국인 레이나 씨의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녀는 3년간 파견 근무로 한국에서 생활하다 미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살기 전에는 불편함 없이 평생을 살았는데 짧지만 3년간의 한국 생활 후 미국 생활에서 느껴진 불편함이 너무도 많이 생겨버렸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삶의 어떤 부분이 미국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글로벌 기업에 다니고 있는 레이나라고 해요. 올해로 30대 중반에 접어든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현재 팀장이라는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걸 포기해야만 했죠. 하지만 저는 진급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살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어요. 팀장급들한테 내려온 공문이었는데 이번에 한국 지사가 오픈하게 되면서 3년간 파견을 나갈 인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파견을 잘 마치고 온다면 진급평가에 상당한 가산점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있었죠. 저는 이번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3년이나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랑 휴전 중이라고는 들었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도 많은데 한국도 전쟁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인해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모집 인원이 선착순으로 한정적으로 뽑는 상황이어서 마냥 고민만 하며 시간을 지체할 순 없었죠. 심사숙고한 끝에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인사팀에 지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모험이었지만 제 미래를 위해 도박을 건 셈이었어요. 지원서를 접수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제가 합격을 해서 한국으로 가는 게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간의 기대와 큰 걱정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약 15시간 정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공항답게 엄청난 규모와 시설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좋은 공항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나라는 별로 크지 않은데 이 정도 수준의 공항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공항 내부의 시설은 매우 깔끔했고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제가 이용할 일은 없었지만 소형 호텔 같은 것도 있고 사우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세심한 배려로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게 매우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서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공항을 둘러본 후 저는 숙소로 바로 이동을 했어요. 3년이란 시간을 있어야 하기에 회사에서 서울의 한 아파트를 숙소로 잡아줬어요. 미국에서는 주택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파트는 처음이라 걱정 반 기대 반 심정으로 이동을 했어요. 한참을 이동한 후 기사님이 도착을 했다고 해서 내렸는데 처음 보는 광경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트 입구는 조형물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었고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차량과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아파트 구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 생활을 한 저에게는 너무 신기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보안 시스템으로 인해 안전할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아파트 내부는 작은 공원 형태로 되어 있었고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었어요. 건물만 있는 갑갑한 곳을 상상했었는데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뭔가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의 집은 20층에 위치해서 처음 집에 들어서서 밖을 봤을 때는 약간 무섭기도 했는데 적응되고 나니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도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멀리 한강도 보이고 너무도 멋진 뷰를 보고 있자니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되기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저의 첫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로 인해 많이 힘들었어요. 미국과는 너무도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츰차츰 적응해가며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의 문화에 녹아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죠. 한국이 좋아지고 더 알아가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벌써 복귀를 해야 될 생각을 하니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본사에서 연장에 대한 기회 없이 복귀를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짧으면 짧은 3년간의 생활을 끝내고 제 고향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막상 고향에 오니 너무나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구들을 볼 생각에 들떠 있었죠. 우선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한국 생활로 인해 예전에 살던 집은 계약을 종료한 상태여서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기로 했거든요. 부모님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간 거예요. 부모님은 웃으시면서 저보고 뭐 하냐고 그러셨죠. 한국의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게 너무 어색했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밖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집 안으로 신고 들어가는 게 더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요즘에 미국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맞는지, 신고 들어가는 게 맞는지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저는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신발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생활과는 너무도 다른 미국의 생활이 저에겐 너무도 많은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집에서 웹서핑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있죠. 한국에 있을 때는 누르면 바로 화면이 떠야 정상인데 미국에서 하려니 너무 느린 거예요. 회사에선 속도가 빨라서 못 느꼈는데 집에 오니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닌데 한국의 빠른 환경에 적응해 있다 보니 너무나 느리게 느껴졌어요. 화면이 바로바로 안 뜨면 너무 답답했어요. 한국은 전국에 초고속망이 깔려 있어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든 매우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살던 아파트 화장실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막상 적응하고 나니 그 편리함과 청결함에 비데 없이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 집에는 비데가 없어서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마존으로 비데를 구입했어요. 비데를 보신 부모님들은 어색해 하시다가도 조금 쓰시더니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 렌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대중적으로 좀 더 비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 한국 생활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온돌 문화라는 게 발전을 해서 지금의 현대적인 바닥 난방 시스템이 정착되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한국의 바닥 난방은 정말 좋은 난방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추운 겨울 따뜻한 바닥에 누워 있으면 피로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바닥부터 올라오는 열기에 집안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 공기를 데워주는 히팅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바닥은 냉기가 있어서 한국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니 한국의 온돌바닥이 너무나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미국에서도 바닥 난방 형태로 바꾸는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도 부모님을 설득해서 공사를 해볼까 해요. 한국 문화가 모든 게 잘 되어 있고 발달된 건 아니지만 막상 미국 생활로 돌아와 비교해보니 생각보다 좋았던 점이 많았던 것 같네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어느 여성이 저녁에 어두운 곳을 지나다 총기 강도 사고를 당한 내용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미국의 치안 문제가 새삼스럽게 생각났어요. 미국은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시내가 아니면 어두워지면 웬만하면 돌아다니는 게 금기시될 정도예요. 슬럼화된 지역도 많아서 그쪽 근처로는 아예 가면 안 되는 거죠. 3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매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뉴스를 보면서 미국의 현실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업이라 총기 사고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도 없고 웬만한 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치안이 매우 안전한 나라예요. 처음 한국에서 놀랐던 부분은 저녁 늦은 시간에도 여자들이 혼자 다니는 경우도 많고 미국에 비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거였어요. 특히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택배를 문 앞에 놓고 가는 거였어요.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가게 앞에도 택배들이 놓여있는 모습이 너무 적응이 안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택배 같은 게 노출되어 있으면 훔쳐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한국에서는 절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 특유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것에 비해서 한국은 함께하는 문화가 강한데 이 점이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한국에서 살아보기 전까지는 사실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막상 한국에서 3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오니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고 왜 개선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고 좋았던 부분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반복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통화를 하며 길을 걷고 있는데 전화에 정신이 팔려 공사 중인 바닥을 못 보고 지나가다 발을 크게 헛디뎌 발목을 삐고 말았어요. 구두를 신고 있던 터라 꽤 심한 게 다친 것 같았어요. 통증은 너무 심했고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었죠. 그나마 다행히 집 근처에서 다쳐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부축을 받아 집으로 이동했어요. 급한 대로 얼음 찜질을 했지만 다리가 퉁퉁 부어서 상태가 꽤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죠. 먼저 보험 약관을 확인해 봤어요. 미국은 보험비가 매우 비싸고 등급별로 갈 수 있는 병원이 나뉘어져 있어서 내용을 잘 확인해 봐야 돼요. 다행히 저는 회사에서 괜찮은 보험을 들어주었기에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는데 보험을 들지 못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보험을 확인한 후 정형외과에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꽤 시간이 흐른 후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우선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당장 아파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어야 예약을 잡을 수 있다니 절차가 너무 복잡했어요. 어쩔 수 없이 주치의에게 연락을 했는데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이틀 후에나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미국은 담당 주치의 개념이 있어서 웬만한 의료적 상황에서는 주치의를 통해 진행하게 돼요. 이틀 동안 다리가 너무 아팠지만 꾹 참고 기다렸어요. 주치의가 제 다리 상태를 보더니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 것 같다며 소견서를 작성해줬어요. 그렇게 소견서를 받아들고 정형외과에 전화를 했는데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형외과도 예약이 꽉 차서 3일 후에나 예약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하염없이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고통은 계속되었죠. 3일이 지나서야 저는 의사를 만날 수 있었고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뼈에는 큰 이상이 없어서 깁스만 하고 진통제 처방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나름 빠르게 진료를 받은 편이었고 몇 주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힘들게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고 시간만 지새우는 사람들도 꽤 많은 편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인 동료가 어깨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오전 반차를 쓰고 병원 좀 다녀온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오전 반차만 쓰는 게 맞냐고 다시 물어보니 맞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매우 놀라서 무슨 병원을 반나절 만에 갔다 오냐고 했더니 웃으며 동네에 병원도 많고 해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병원비도 매우 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신기한 정도였는데 막상 미국에서 다쳐서 병원에 갈 상황이 생기니 한국의 의료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좋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편의적인 부분은 불편을 감수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의료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료 시스템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한국처럼 건강보험 같은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게 느껴졌어요. 이런 다양한 상황을 겪다 보니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3년이란 시간이 저에겐 너무 큰 경험을 안겨준 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한국 지사 파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승인이 나서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네요. 그래서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만의 문화라든지 자랑거리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알아가고 싶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파견 근무로 3년 동안 생활을 하다 미국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된 레이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외국 사람들에겐 정말 대단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